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설비 기준, 기타 기자재 적합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 절연 저항기로 측정하였을 때 몇 옴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전기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절연 저량은 500V 절연 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 되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술 기준에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돼요. 쪽지게 가일 보면 강전류 절연 전선이라 하면 절연문만에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 전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연문만으로 전선이 피복되어 있는 거. 절연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급전선이라 하면 급전선. 전파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송신장치나 수신장치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전기가 들어오는 선. 안테나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파워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급전선이 되는 거죠. 요 선이. 그래서 이런 선이 이제 급전선이 되는 거고, 요게 안테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지 설비 등 통신 케이블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건물 내에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어떤 그 전원이라든지 설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전원 설비들 이렇게 모여져 있고, 통신용 접지 설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급전선 또는 관 케이블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배관이 있고 그 안에 급전선 또는 관 케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과 지하로 나눠서 이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지 시설은 덮지 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통신 사업자는 접지 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규칙. 절연 저항 아까 있죠. 500V 절연 저항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해야 된다. 기타 기술 기준에 대해서 보면 이격거리 또는 강전류 절연선,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 전선, 회선이라 하면 전기통신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개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리선으로 구분된다. 급전선이라 하면 송수신 장치 사이에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고, 중계장치라 하면 선로에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중계장치라고 한다. 그래서 분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환설비,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 통신사의 설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댁내로 들어오기 위한 그 아파트 대의 MDF실에 있는 집중군의 통신 그 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지에 대한 경계점. 그래서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건물주 간의 그 분계되는 점, 그것이 이제 분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통신사업자는 관로나 케이블, 관로 안에 케이블을 깔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보통 여기를 이제 구내라고 하고요. 이용자를 구내는 통신사업자가 구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자는 MDF까지 오고, MDF에서는 여기 그 건물 내에 그 서비스하는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여기를 구축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 형태인데요. 서비스를 받는 그 댁 내에서 보면 통신사업자가 모든 걸 해주길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소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설치 기준에 보면은 통신군은 통신 케이블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설계한다. 통신 공동구를 설치할 때에는 조명, 배수, 환기, 접지 시설 등 통신 케이블의 유지 보수, 나중에 유지 관리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보면 전기통신 설비의 동등 제공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거죠. 전에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전기통신 설비의 접근 및 이용자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수 설비의 부족, 영업 비밀 보호 등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도 통신 방송을 위해서 서비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인터넷 이용료를 3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구축 비용은 이제 300만 원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가 보유 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에 대한 시행령.
전기통신의 제공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 해서 전기통신 설비를 제한하는 경우,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기술 장애,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무선 설비 규칙에 불여 발사, 대외 발사라고 하고 스피리어스 발사라고도 한다. 대외 영역이란 필요 주파수 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 외의 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주파수 영역은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치면은 요 영역 외에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불여 발사, 필요 없는 주파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격 전력이란 송신 장치와 종전 장치의 전격 출력을 말한다. 급전선이란 전파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 장치 또는 수신 장치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급전선 아까 했죠. 첨두 포락선 전력이란 정상 동작 상태에서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 장치 안테나계 급전선이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 포락선 첨두에서 무선 주파수 한 주기 동안의 평균을 말하며 PX로 표시한다. 기타 참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가 있어요. 전파법 제58조 2에 근거해서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있어야 돼요. 적합 인증은 사용자 설명서, 시험 성적서, 외관도 좀 자세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상 기자재가 선박국용 레이더 또는 무선 설비, 이동통신 무선 설비, IP 셋톱박스 등에 해당됩니다. 적합 등록은 단순하게 등록만 한다는 건데요.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 지명서에서 컴퓨터, 모니터, 전기 청소기 등등에서 일반 가정용품이 되겠습니다. 잠정 인증은 기술 설명서, 자체 시험 결과서, 외관도 등등만 내면 되는데요.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술, 그래서 이러한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없는 거는 일단은 새로운 제품 그런 것이 되겠죠. 잠정적으로 인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관련 법령은 전파법 제58조 2항에 해당한다 하는 거고, 적합 인증, 적합 등록을 기반으로 해서 잠정 인증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정 인증은 현재 레퍼런스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박국 레이라든지 큰 장비들은 적합 인증을 하고, 가정용 제품 등은 이렇게 적합 등록을 한다. 물론 밑에 보시면 여기 계측기, 산업용 기기, 컴퓨터 등등이 있는데요. 좀 더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주로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또는 공공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대중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요 밑에 적합 등록은 가정용이라든지 산업 일반용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해서 암기하시 바랍니다. 기출 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가 보유 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아까 있죠.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거고요. 손실 또는 장애는 없으나 기술적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경우, 말이 안 되죠. 기술적 방식은 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KT나 SK나 LG마다 통신사마다 방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해당이 없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시행령 참조하시 바랍니다. 2번,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적 폭탄, 메일 폭탄 등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터넷 사고, 정보통신센, 통신사고 되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침해 사고라고 하는데요. 시큐리티 인디시전에서 모든 사이버 공격이나 그 결과에 따라 생긴 여러 가지 피해 등등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 시스템을 공격당해서 생기는 문제, 이거를 침해 사고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고 또는 인터넷 대란, 서비스가 망가졌을 때, 정보통신망 사태, 예전에 아연 사태처럼 통신망이 다운됐을 때 통신 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해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험에서 보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3번,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을 위를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 300V 이상의 전력을 송신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강전류 전선이다. 300V 크잖아요. 그래서 강전류 전선은 절연물로만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 전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기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지지물, 단지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 설비에 피해가 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시설,
이것을 이제 접지 설비라고 하죠. 접지 시설. 접지 시설은 어떤 통신망에 설치되는 접지에 대한 소요되는 일체의 구성요소를 말하고 보호 설비로부터 대지에 연결된 것까지 모든 구성물을 말하며 보호 설비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지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성물로 해서 이렇게 전력이 인력 사람이라든지 기기에 장애가 영향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 설비를 하고 기본적으로 공통 접지 또는 독립 접지 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5번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기술 기준에 보면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전류 전선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전선, 회선이라 하면 유형 또는 무형의 개통적 전기통신에서 유무선 통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급전선이라 하면 전파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통신장치나 수신장치,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그래서 강전류 전선, 회선, 여기 중계장치에서도 앞에서 얘기했었죠. 전파의 공급선이라 하면 전파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와 수신장치 안테나를 연결하는 선, 이거를 급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급전선. 이거 헷갈릴 수 있죠. 급전선. 앞에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급전선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6번 교환 설비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 당국 장치, 중계 장치, 다중화 장치, 분배 장치 등과 그 부대 설비를 총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송 설비라고 합니다. 전송 설비란 교환 설비, 단말 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 중계, 다중화 장치, 분배 장치가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식 2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통신 공동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대 설비가 아닌 것은 조명 설비, 집수 설비, 환기 설비, 접수 설비. 헷갈리죠. 이것도 이제 기술 기준에 정의되어 있는데 배수, 소방, 환기, 접지 등에 해당됩니다. 집수는 물을 모아두는 설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8번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성, 광섬유 등 전송 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 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 등 그 부대 설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선로 설비라고 합니다. 선로 설비란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 동성, 광선 등등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고 접속하기 위해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 배선, 맨홀, 핸드홀 등 배관 선로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해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설비란 교환 설비, 다수의 통신 회선을 접속 제어하는 설비, 군의 통신 회선 설비는 국선 접속 설비를 제외한 군의 사무관에 연결하는 설비, 그래서 관로 통신 터널, 배선, 단자 등 그 부대 설비. 전송 설비란 교환 설비,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이나 무선으로 송신하기 위한 그 부대 설비 등을 말합니다. 9번 아까 했었던 거죠.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적합성 평가 기준으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그 고시가 있습니다. 제조단 기자재를 설계 또는 직접 제작하거나 성업 부착하여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제작, 설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후 관리라 하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적합성을 기준대로 제조, 수입, 판매되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서 이거를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고요.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참조해서 이거를 정리하시고요. 사후 관리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